네, 자세한 전략 알아보는 스페셜 원 시간이고요. 오늘도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님 웹캠으로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오늘 시장 일단 뉴욕 증시와는 조금 다르게 긍정적인 출발을 보였고 탄력은 약간 줄어들고 있고요. 오늘은 업종별로 굉장히 희비가 좀 뚜렷해서 해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한 줄평 어떻게 보실까요? 네, 중동 리스크는 다운, 라스트는 연준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이 시간은 사실 좀 공포를 떨게 했던 게 바로 중동 리스크가 불거졌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은 살짝 내려가고 다만 FOMC를 일주일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 어떤 포인트 봐야 될지 해석 알려주세요. 네, 약간 국내 시장과 미국 시장과의 디커플링 관계가 좀 보이는 것 같은데, 미국 시장이 조금 더 후발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그 매크로 변수적인 그 어떤 변수는 신경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너무 변동성이 좀 계속 크기 때문에 단지 이제 연준의 결정이 남았다. 금요일 날 이렇게 말씀드렸고 마지막 남은 대외 변수 시장의 등락 과정을 연출하는 게 무엇이냐. 연준의 결정 부분이죠. 5월 1일 날 일단 FOMC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일주일 남짓 남았습니다. 그 전까지 관망세가 좀 도드라질 수도 있고 우리가 모두 이제 예측 범주입니다. 매파적인 발언을 당연지사하겠구나. 그런데 이제 이 매파적인 발언 이후에 종목군 장세나 섹터의 장세가 좀 바뀌겠죠. 결국은 오늘 그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 저희가 금요일 날 이렇게 이 시간에 리딩 중에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의 미사일 교전 소식이 막 속보로 전해졌죠. 우리가 그때 보시게 되면 이제 아래꼬리 길게 달았습니다. 어느 정도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기술적인 거는 조정이 다 끝난 것 같아요. 확실히. 물론 2500선까지 마지막 남은 절대 무너지지 말아야 될 추세가 있습니다만은 금요일도 보시게 되면 거의 2550선 정도에서 아래꼬리 달고 오늘 갭상승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미국 시장이 조금 더 우리보다 늦게 개장했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미사일 교전에 대한 해석을 분분하게 풀어내다가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이제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면서 일단락이 된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 합리적인 근거가 이제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도 일요일날 이제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오늘 나스닥 선물이 양봉으로 진행되게 되고 중국의 오늘 금리 결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약간 금리 인하가 조금 우위에 서지 않겠냐 이렇게 봤는데 어찌됐건 동결도 나쁘지 않은 쪽으로 갔고요. 최악의 이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금리 인상인데 최악의 시나리오는 인하를 한 번 더 하는 거. 지금 지지난달까지 동결하고 이번 달까지 동결했으니까 2개월 연속이죠. 그러면 시사하는 바가 좀 있습니다. 중동 리스크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크루드 오일 유가 차트 모습인데 금요일 날 굉장히 변동성이 컸죠. 장중에 고가가 4%까지만 올라갔는데 양봉 윗꼬리 달고 오늘 81불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내려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어떠한 이슈가 들려올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감정의 싸움이기 때문에 중동 쪽은 지금은 글로벌 시황 자체가 확전은 확실히 좀 그만해라. 이런 평인 것 같고 단지 이렇게 등락 과정이 움직이는 동안에 시사하는 바가 좀 있었던 게 달러 인덱스가 사실은 자 나스닥 차트 모습 보시죠. 굉장히 급락으로 갔지 않습니까? 근데 급락으로 간 것 치고는 유가 차트 모습도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이렇게 위험자산이 급락으로 가는데 달러 인덱스가 치솟지 않았다는 부분은 사실 변동성 국면이 한 번 더 남아있구나. 시황적으로는. 이게 이제 연준의 그 결정 방향성에 따라서 한번 쳐줄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남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동관계가 달러 인덱스, 유가, 그 다음에 위험자산인 증시. 이 부분하고는 좀 맞지 않았죠. 단지 우리는 선반영되면서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리스크를 금요일날 미리 좀 두들겨 맞고 아래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예상대로 기술적인 조정은 조금 마무리 단계죠. 다행입니다. 지금 우리가 딱 예측했던 범주 4가지죠. 2550선. 그리고 맥시멈으로 2500선. 현재는. 단지 이제 상승의 상단이 열릴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인데 연준의 결정이 남았기 때문에 상승의 상단이 좀 닫혀있죠, 여러분들. 네. 이분은 이제 원론적이고 아주 합리적인 근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좀 예측 시나리오를 비둘기적으로 만약에 돌려본다면 상승에 대한 뷰를 많이 열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판단해도 5월 1일 날 연준이 그 비둘기적인 내용을 또 예상을 뒤엎고 할 것이냐 이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지금은 매파적인 스탠스 상단이 좀 막히는 과정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단지 오늘 그 역시나 경기 방어주 역할 특히나 이제 증시 중에서 오늘 코스피 수급 1, 2위가
예측했던 대로 자동차입니다. 네, 시사하는 바고 있죠. 정말 오랜만에 보는 모습인 것 같아요. 나란히 현대, 기아가 코스피 수급 1, 2입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반도체가 지금 두들겨 맞았거든요. 엔비디아 차트 모습 보시죠. 이번 주에 이제 12% 정도 빠졌고, 지난주에 상당히 이제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왜 빠졌을까? 엔비디아의 실적 부분이 이제 5월 달에 발표가 됐는데 안 좋아서 빠졌을까? 그렇게 보이진 않고, 나중에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시청자님들 평가를 받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점점 높은 확률로 금리나 명분 만들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엔비디아의 조정폭은 700불 언저리가 맞는 것 같고요. 700불에서 지금 750불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이 이후에 이제 상승 동력을 쓸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될 것 같고, 오늘 반대급부 상황에서 자동차가 뭐 밸류 프로그램도 타지만 1, 2위를 수급을 기록하면서 의외로 예상을 뒤엎고, 지금 제약바이오 강세, 그리고 2차전지 그 대형주들의 상승폭이 뭐 더드라지게 크진 않습니다만은, SDI나 포스코홀딩스 퓨처엠, 특히 대형주들의 1, 2% 정도 오르고, 특히 오늘 포스코 퓨처엠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연출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테슬라의 실적이 내일 모레 남았는데 시황적 요소로 봤을 때 테슬라의 실적이 나오고 나면 악재는 좀 소멸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바라보는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선까지 이 유지가 순환매 섹터에서 돌면서 리바운드가 가능할 것이냐, 저는 리바운드의 폭은 좀 안타깝지만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최대치의 리바운드 폭은 2650선으로 좀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그 악재가 소멸되는 섹터에 따라서 지수 반등 동력은 좀 강해질 것 같은데, 어찌됐건 지수의 상승 동력을 이끌 수 있는 요소가 저는 엔비디아라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의 리바운드나 자동차의 리바운드는 2650선, 조금 넘어가면 2680선까지는 견인차를 하겠지만 역시나 반도체까지 더불어서 받쳐줘야 된다. 그리고 빅테크들에 대한 영향력이 제한적이어야 된다. 근데 제한적일 수가 지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연준회의가 끝나고 나면 조금 악재는 뭐 이제 해소가 좀 되면서, 어찌됐건 연준회의도 끝나고 났으니까 좀 내용이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번 주 일주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연준의 결정을 보면서 조금 더 관망은 안 하시되, 이미 기술적으로 지금 다 접근을 했기 때문에 관망은 안 하시되 조금 더 분할 매수의 간극을 늘려놓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바쁘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내가 뭐 투자 관점으로 하실 섹터들은 바쁘게 좀 서둘러도 되죠. 떨어지면 더 기회가 되니까. 근데 매매 관점으로 접근하는 파트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좀 서두르지 말자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주는 일단 연준의 결정을 보시면서 신중하게 천천히 접근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올라오는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 섹터들에 의한 이 반등 자체는 2650선 정도까지 힘이 닿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상의 힘을 원하신다면 좀 반도체라든지 엔비디아 이런 쪽이 살아나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떤 섹터별 전략을 또 접근해야 할지 오늘 섹터별 전략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섹터로 세 가지 준비하셨을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 참 많았는데 오늘 반도체, 자동차, 소외주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와 자동차, 마지막으로 소외 종목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반도체입니다. 오늘 뭐 제일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조정을 받았을 때, 좀 큰 조정이 나왔을 때 들어가 봐야 될지, 아니면 반도체 이제는 좀 추세적으로 꺾인 건지 궁금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한 줄평 어떻게 보실까요? 네, 조정 갈 때 확실히 기준점은 엔비디아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저희 엔비디아를 기준점으로 갖고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전문가님? 네, 국내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나 매크로적인 부분은 사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는 이제 뭐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빠져주는 게 저희한테는 매수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서두르지 마시라. 단기적으로 일단 소추세에 있던 17만 원은 좀 붕괴가 됐는데, 뭐 안타깝게도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기준점으로 삼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지금 HBM에 폭발됐던 요소들이 조정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엔비디아 차트 지금 방송하기 전에 여기 동그라미 좀 켜놨습니다. 이 지금 동그라미 켜진 부분이 엔비디아가 갭 상승으로 먼저 1차로 갔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3일 동안에 좀 눌러주고 거의 언저리 부분이 가격 레인지 범위가 이때 680불 정도 됐습니다. 근데 680불에서 정확하게 2월 22일인데요. 2월 22일에 갭 상승을 상당히 띄웠습니다. 갭 상승을 띄우고 그날 엔비디아가 종가 마감이 16% 상승인 채로
종가 마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는 여기가 절대 깨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이 언저리가 지금 상하단의 레인지 범위가 좀 있습니다만은 700불 언저리 전후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550불하고 700불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끌어올렸죠. 700불 정도가 무너지면 위험할 것 같고요. 엔비디아 자체가 지금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는 절대 평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나올 실적도 5월에 발표가 되는데 실적이 좋을 거예요. 단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매크로 변수, 빅테크 기업에 좀 충격파를 주면서 선제적으로 조정을 많이 받았던 2차 전지보다는 반도체가 어찌됐건 내려오는 국면인 것 같고요. 그래야지만 미국 증시도 내려오겠죠. 그리고 지금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금요일날 좀 두들겨 맞은 흔적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봤을 때 전방 산업의 문제는 없지만 뭐 TSMC의 어떤 그 컨콜 내용 같은 부분들, 좀 더디다. 그러면서 제가 그거에 대한 해석도 말씀을 드렸죠. 당연히 애플 쪽이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고객사 중에서 1위인데 좋지 않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이꼴 TSMC, SK하이닉스까지 HBM으로 연결되는 이런 삼각 동맹이 좀 눌림목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눌림목이 확실히 저는 기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면 엔비디아가 지금 700불에서 750불 정도 언저리면 제가 좀 표시를 해보면 이 정도 언저리입니다. 여기에 이제 하단 확인이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가 갭으로 있는데 여기가 무너지지 않고 잘 버티면서 시간이 이제 연준의 FMC까지 끝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고, 지금 반도체 상승 동력은 확인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네, 지금 상승 동력 확인하는 구간이 아니고 하방 경직성을 일단 확인하는 구간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거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지금 하이닉스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들어와서 8만 전자 전후로 저는 지지를 좀 봤는데, 일단 60일선 지금 오늘 이탈을 시켰거든요. 결국은 지수가 지금 상승 구간으로 가는데 결국은 HBM, 엔비디아의 어떤 커플링 관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하락폭이 하이닉스가 좀 깊습니다. 당연한 이치 같고요.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하고 워낙 HBM의 교류나 이런 게 좀 많았기 때문에 내려가는 구도고, 아마 비슷하게 보실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물론 17만원대 이 소추세에서 보신 분들도 있지만 저는 뭐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고요. 조금 더 눌러주면 기회는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62동 평균선이 61선에서 타진하실 분들, 조금 더 흘러내려서 한 15만 5천 원 정도 타진하실 분들, 각각 좀 내용은 틀릴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15만 원 언저리에서 빠지면 확실한 기회가 된다고 좀 평가되고요. 그 이유는 일단 하이닉스의 전방 산업에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HBM에 대한 부분이 뭔가 좀 삐걱거리고 있느냐,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정통 디램과 낸드 부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침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평인 것 같은데, 결국은 많이 올랐던 주가의 조정이 결국은 다시 한번 리바운드를 이끌면서 같이 가는 국면으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12만 원이 절대 무너지면 안 된다 그랬는데 조금 끌어올렸습니다. 14만 5천 원 부분이 무너지면 안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15만 5천 원까지 내려오면 기회는 될 것 같고요. 지금 만약에 이제 안 흘러내리고 바로 간다면 더 좋을 수밖에 없고요. 단지 이제 급하게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존의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소추세가 좀 무너졌으니 하락은 나올 수 있겠다. 그리고 중추세는 아직 문제 없기 때문에 버틸 수 있겠다. 전방 산업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단지 상승 동력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마 상승 동력은 미국의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엔비디아의 폭발적인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가이던스만큼 나와줘야지만 주가의 타당성이 부여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는 실적의 연결고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HBM들 이렇게 많이 갔고 엔비디아 이꼴 뭐 SK하이닉스 많이 갔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 실적이 안 좋네. 이러면 주가의 타당성이 부여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제 그러면 실적 발표 기간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죠. 한 달 정도 엔비디아는. 그 전까지는 하방 경직성 확보가 우선입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FOMC까지 그리고 실적 발표 시간까지 엔비디아의 지지대를 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하방 경직성을 확인하는지 지금 이 금리 인하의 변수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함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토톱에 대해서도 업황부진 자체는 아니지만 지금 조정 구간에 있는 만큼 같이 이렇게 진입할 수 있는 타점들을 함께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까지 일제히 좀 영향받으면서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그럼 세부적으로는 어떤 섹터에 계속해서 관심을 좀 이어가면 좋을까요?
네, 저는 일단 지금은 뭐 가격 경쟁력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인 것 같고요. 조금 더 먼 관점으로 보자면 금리 인하가 지연됐지만 오늘 제약바이오가 강세인 거는 뭐 사실은 예상 범주 밖은 아닙니다. 일요일도 좀 공개 방송을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그 제약바이오는 수급 직결 구도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종목들 다 가지는 않고 가는 종목들만 뭐 자가 면역, 그다음에 바이오 시밀러 지금은 이제 한올바이오 파버 모습인데 아주 기술적으로 올라와야 될 부분에서 오늘 반등했고요.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 로직스 대형주에 관해서는 이것도 지금 기술적으로 반등 나올 구간에서 딱 하단에서 지금 77만원에서 반등했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가능합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낙수 효과의 부분에서 초입부로 가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CMO, CDMO, 위탁 생산 이런 것들. 근데 사실은 더 넓게 퍼져가진 않죠. 그래서 가격 경쟁력은 2차전지 부분, 조금 더 긴 관점은 제약바이오는 딱 이런 겁니다. 금리 인하 시작도 안 했다. 이런 평인 것 같고요. 반도체는 이제 다들 노리고 계세요. 자, 한번 눌러줘라. 눌러주면 잡겠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 파트 내에서 전방산업 자체가 지금 현재 분위기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은 반도체입니다. 특히나 이제 HBM 구도. 너무 많이 갔다. 좀 식어라. 이런 쪽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눌림목 조정 구간을 기다려야 될 것 같고 2차전지는 투자 관점에서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진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는 직결 구도가 있는 쪽에서 만약에 흘러내리면 조정 구간을 이용한 진입 타점까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섹터별로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될지 함께 알려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자동차 넘어가 볼게요. 오늘 다시 한번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한 줄평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 밸류업 수혜 및 투심 지속 강화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오늘 이 PBR 관련 종목들 많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 자동차도 포함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투심도 개선되고 있다고 하는데 자동차 섹터에 대한 자세한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제가 시가총액 4개를 좀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LG엔솔, SK하이닉스,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포스코홀딩스, 그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수, SDI, 그리고 다음 현대차거든요. 현대차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 지금 8위 정도에 해당 사항이 있는데 오늘 코스피 수급 1, 2위가 현대차하고 기아차입니다. 그러니까 시사하는 바가 사실은 있죠. 왜 지금 코스피에서 수급 1, 2위인가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이 지금 오늘 쌍끌이로 밀고 들어오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현재 567억을 지금 매수를 했거든요. 저희가 별로 이제 관심은 없는데 외국인들은 이 밸류업 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할 때마다 그 현대기아를 나쁘게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확실히 주가가 대변을 해주는 것 같고요. 이번에 좀 눌렀을 때 마지막에 있는 갭은 좀 안 깨지면서 21만 5천 원까지 내렸는데 21만 5천 원에서 지금 24만 원까지 올랐거든요. 사실은 손이 잘 안 나가긴 하지만 상승폭은 나쁘지 않은 편이죠. 2, 3주 동안 계속 연준이 매파적인 발언과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를 생각한다면 영향력이 좀 제한적이었다. 결과물이 말을 해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뭐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 소식들이 조금 나왔습니다. 뉴스플로우는 뭐 제가 전달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 분리과사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자동차에도 영향력을 준 것 같고요. 그러면 밸류 부분이 부담스럽느냐? 별로 부담스럽지 않죠. 그 다음에 실적 부분도 상대적으로 자동차는 계속 선방이다. 그리고 오늘도 보시게 되면 수급 유입이 지속되고 있는 거죠. 지금 나가는 이 모습이 현대차의 오늘 당일 수급인데 외국인, 외국계 기관, 특히 투신 연기금 모두 다가 지금 순매수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확실히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쪽은 이 자동차의 좀 낙수 효과들, 밑에 있는 종목들,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여기까지 좀 가느냐. 오늘 또 갑니다. 핵심은 이거죠. 네. 대형주 가지신 분들은 이제 방향성 측정 차원에서 또 지속 보유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자율주행 종목인데 라닉스가 지금 아주 기술적인 음산봉대의 양봉 플레이를 오늘 진행하고요. 오늘 장중에 지금 18%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매매 관점으로는 사실은 나쁘지는 않죠. 그 다음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모습인데 이것도 오늘 또 솟구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에 솟구칠 이유가 없는데 자동차가 좀 움직이게 되면 여기서 저가에 있는 종목들이 리바운드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대형주로 가보면 이거 현대 오토에버 지금 오늘 3.4%대 올랐고요. 카메라 융복합적인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도 2.6% 정도가 좀 올랐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뭐 모트렉스라든지 조금 종목들 소형 종목들 반응을 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 선택의 몫인 것 같아요. 나는 현대기아를 보유 관점으로 좀 가져가겠다. 지금 하이브리드 코리아 FT 이런 건 좀 부담스럽거든요, 위치가.
주가는 오늘도 좋습니다. 지금 8.4%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어차피 섹터 자체 내에서 다 움직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나쁘지 않은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택을 이제 어느 정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동차를 공략한다면 하이브리드 따라가는 거는 조금 부담이 있을 것 같고요. 자율주행차나 차라리 대형주 쪽은 부침이 없기 때문에 덜하지 않겠느냐. 지금 정부 정책의 의지를 좀 확인해 보면 밸류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 기자가 또 질문도 했던데 좀 강하게 밀어붙이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계속적으로 자동차는 둬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좋아지게 되면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까지 아주 좋은 호재의 영향력을 줄 공산이 매우 크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바닥에 있는 특히나 이제 자율주행 쪽, 그리고 현대 기아 쪽은 투자 관점에서 아직도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섹터도 오늘 수급도 강하게 들어오는데 이 밸류에이션이나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특히나 이 온기도 하단으로 퍼지는 상황 속에서 자율주행 섹터까지 긍정적인 코멘트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해주 넘어가 봅니다. 지난주 금요일엔 또 조선 종목들이 들썩들썩 하더니 오늘은 또 원전 관련 종목들이 나쁘지 않네요. 소해주 쪽은 한 줄평 어떻게 보실까요? 네, 주도주 약세가 기회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저희가 또 소해주를 이용해가지고 해지 전략 많이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어떤 해석 들어볼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 보시게 되면 지금 더불어서 지수 반등이 좀 나오면서 사실은 주도주 쪽에서 반도체가 약해서 그렇지 자동차나 제약바이오 또 2차 전지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측면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아마 체감지수가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다들 반도체 보유하고 있고, 자동차는 모르겠지만 다들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 한 종목씩은 갖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사실은 소외주의 탄력들이 결코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늘 우선 조선부터 준비했는데 조선을 참 많이 들고 오시던데, 진격의 조선 맞습니다. 클락선 리서치 들어가서 보더라도 신조선가나 BDI나 지금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 이런 등등이 다 좋아요. 좋은데 수주, 환율 다 우호적인 환경 맞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도 발주가 지속되고 있고요. 여기까지만 보면 조선을 추천하는 것 같지만 저는 추격 매수로 조선 수익 낼 수 없다고 좀 보여지는 쪽이고요.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수주에 대한 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갈 것이냐, 수주에 대한 부분이 좀 약간 피크아웃 되면서 부침이 있을 것이냐, 저는 여기서부터는 폭발적인 수준은 좀 없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중공업 모습인데, 삼성중공업이 오늘 1120원까지 찍고 지금 찰시로 나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고요. 단지 이제 관심을 좀 가질 거면 밑에 이제 후발 주자들 중에 이제 계속 이제 시간 지나면 맨날 나올만 하죠. 조선기자재입니다. 동성화이텍 모습인데, 여기는 별로 부담스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가격 조정이 좀 끝났고요. 네. 기간 조정 이제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아직 기간 조정 중에서 박스권 돌파 안 됐고요. 이런 쪽에서는 눌러진다면 기회가 되겠지만 속도가 빠르게 붙을 것 같지는 않고, 올해 이제 한국화본하고 동성화이텍이 있는데 동성화이텍이 좀 나와 보이고요. 그 이유는 동성화이텍은 지금 전년 기준으로 올해도 실적이 올라가고 내년도 좀 올라가는 구도이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부담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투자 관점으로 가져가야 된다까지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전 소식에 대한 뉴스플로우의 길인데, 이번에 총선 끝나고 원전 좀 안 좋을 거라는 한 줄 평이 좀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분위기 보니까 그렇지 않고요. 안 좋다는 분위기가 하루 천하로 끝나는 것 같고, 정부 정책 의지를 좀 보니까 굉장히 공을 좀 들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체코 수주 좀 따오면 정말 최대어가 되죠. 오늘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프랑스랑 한국어랑 압축이 되고 우선 협상자 대상이 되면 모멘텀은 계속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최종 낙찰되면 너무 좋죠.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우선 협상자 대상이 되면서 그 분위기를 기대감으로 계속 반영시키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실적 기반을 섞으면 좋은 거고요. 오늘 에너빌리티가 이제 4%대까지 올라가고 있고, 중소형 종목들 에너토크라든지, 에너토크는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거래량 좀 동반되면서 양봉 윗꼬리가 생겼거든요. 이제 양봉 윗꼬리 조금씩 메꿔가는 구도인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한신기계 모습입니다. 한신기계.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기술, 계열, 계측 쪽으로. 여기도 지금 5%대 오고 있는데 사실은 다 기술적인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전에 대한 접근은 정부 정책에 대한 의지, 탈원전으로 가기 쉽지 않다. 그리고 체코 수주에 대한 기대감, 한국이 만약에 우선 협상자가 진행된다면
지금 어차피 주도주들이 조금 부침이 좀 있으니까 그 안에 대안은 될 수 있겠습니다. 핵심은 단지 이제 접근 포인트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핵심은 비중을 많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나는 소외주로 대박을 내버리겠다. 그래서 비중을 엄청 크게 하겠다. 사실 좋지 않죠. 그리고 오늘 뭐 중국이 금리 인하를 동결했습니다만은 좀 빠집니다만은 좋은 종목들이 계속 있어요. 이런 원택 같은 경우는 오늘 계속 올라가고 있는 구도거든요. 그래서 실적 기반 종목으로 좀 접근을 할지 소외주 쪽에서 기술적이고 모멘텀 접근을 할지는 구분 지어야 될 것 같고 비중은 적정 비중으로 하는 것이 핵심이다까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소외주 섹터 나눠서 설명 주셨습니다. 많이 오른 조선주보다는 조선기자재를 투자 관점으로 그리고 6월에 체코 원전 관련 수주가 결정이 나는데 원전 관련 종목들도 짚어주셨고요. 소외주 비중을 너무 크게 주도주 이상으로 가져가기보다는 적절한 부분을 가져가시면서 해지 전략으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전문가님 오늘장 관심 종목도 있을까요? 네, 저는 오늘장 관심주는 준비하지 않았고, 당분간 이제 연준의 발표가 있을 때까지는요, 대형주 위주로만 좀 관심을 가지시되, 중소형주 매매 관점은 등락 과정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정도는 관망을 펼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관망에 이제 가장 합리적인 근거를 대라는 것은 달러 인덱스 부분입니다. 결국은 중심을 저는 달러에 좀 놓는다는 거죠. 연준의 금리 스탠스의 상황을 보고 싶다는 건데,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5.9불입니다. 사실은 미국 증시가 흘러내린 것 치고는 반등이 나오지 않죠. 저도 좀 궁금하고요. 이번에 이제 FOMC 속내가 진짜 궁금해집니다. 이게 과연 왜 달러가 치솟지 않으면서 사실은 충격파를 계속적으로 주지 않느냐. 어떠한 속내를 갖고 있느냐, 뭐 안에 지엽적인 많은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매매 전략으로 시청자분들이 접근하시는 부분들은 이번에 손절매를 채우지 않는 이상은 좀 충격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손절을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집 전략이나 스윙 관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 오늘은 관망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지켜보시면서 시장 분위기 살펴보시고요. FOMC까지 조이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 그 이후로 좀 더 편성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페셜 원 시간이었고요. 오늘도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